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2교시 코너는 여러분들에게 교육 내용으로 찾아가는 거 아시죠? 오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으로 이 한 종목에 대해서 이전에 역사의 흐름을 알아보면서 이 다음에도 대응 전략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중점으로 풀어주시면서 시장 분석을 도와주실지도 궁금한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종목, 좋아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르죠. 좋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성상 좋아할 수 있는 주식이 있는데, 좋아하기보단 신뢰하는 주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좋아하기도 하고 신뢰하기도 하면 최상이겠죠. 근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왠지 참 정의가 좋아요. 근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저 사람은 신뢰는 가는데 별로 정이 안 가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삼성생명은 뭐 감성적인 종목이 아니라 이성적인 종목입니다. 물론 제 기준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볼 때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그건 말씀드리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과거에 제가 어떻게 조언했었는지,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런 것들 아마 좀 설명을 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지분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주가 이건희 회장님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생존해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20%가 넘고요. 이주주가 삼성물산입니다. 19%.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모르는 분도 있겠네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오너라는 건 다 알죠. 근데 상장회사 중에서 이건희 회장이 일주주인 기업은 삼성생명밖에 없어요. 다른 기업들 지분 구조 한번 보세요. 뭐 이정 부회장으로 뭐 승계 작업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생존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 한데, 오너지만 상장회사 중에서 이건희 회장이 최대 주진 기업은 바로 삼성생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홍나희 여사한테도 가고 3명의 그 자녀한테도 가겠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주주가 누구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그룹의 모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상해를 시작했습니다. 고 유병철 회장께서 삼성상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제일모직 만들고 제일제당 만들고 점점 커진 거예요. 근데 모태는 뭐냐? 바로 삼성상해.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되든 뭐 최종적으로 이제 사망이 확인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아주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발생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기업이 왜 좋냐? 자본금이 불과 1,000억입니다. 불과 1,000억. 좀 전에 뭐 김은혜 씨가 뭐 뉴스 브리핑하면서 하나투자증권이 뭐 자본금 1조 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투자증권에 비하면 어때요? 자본금이 10분의 1밖에 안 돼. 1,000억. 근데 자본 총계가 얼마냐? 무려 31조입니다. 몇 배입니까, 무려? 자, 1,000억에 3배가 3,000억이죠. 3,000억에 10배가 3조고요. 100배가 30조죠. 무슨 얘기냐? 자본금 비교하면 무려 300배의 자본 총계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1억 갖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분식점 차렸어요. 1억 갖고 뭐 보증금 얼마 내고 뭐 시설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자본 총계가 300억이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무지막지하죠. 300배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잖아요. 1억 갖고 분식점 차렸더니 그 분식점의 그 재무제표상으로 자본 총계가 300억이 돼버렸어요. 와, 이건 초대박이죠. 그러니까 뭐 기업명은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좋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분 구조가 너무나 환상적이다. 이건희 회장이 최대 주주고 삼성그룹의
핵심이자 역사라고 볼 수 있는 삼성물산이 이겨줄 있다. 그리고 재무적 부상으로도 아주 기가 막힌 발전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전망을 보면 뭐냐?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왜 그러냐?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50% 정도 된다 그러죠. 뭐 2위가 뭐 과거의 대한생명, 지금 이제 하나생명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높아지면 높아집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지금 50대 분들 기억하시죠? 60대 분들 뭘 기억하느냐? 솔직히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다들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친척이나 지인이 찾아와서 이름 없는 중소보험사인데도 그냥 안면 봐서 그냥 하나씩 가입해주고 했었잖아요. 아마 그런 기억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 사람하고 이제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아이, 뭐 하나 가입해주지. 예,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 2030 세대는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합니다. 뭐, 친척이나 지인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보험 가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국내 보험사를 선택하면 어디를 할까요? 당연히 삼성 쪽입니다. 당연히 삼성생명을 선택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20대나 30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생명보험사가 여러 개 있는데 어디 할래? 그러면 1순위가 삼성생명인데 왜? 신뢰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정에 이끌려서 서로 실면상 가입해준 이런 게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두 번째, 평균 수명이 높아져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70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떻죠? 공식적인 통계가 남녀 합해서 뭐 80대 초반 중반 이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90이 넘을 겁니다. 아마. 무슨 얘기냐? 생명보험은 특징이 뭡니까? 사망하거나 뭐 다치거나 이랬을 때 되는 건데 특히 이제 사망일 때 뭐 사고로 사망하든 아니면 어떻게 뭐 자연사하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출이 돼야 되는데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는 건 뭐죠? 당분간 지출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세 번째,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올해 더 할지 말지 몰라요.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더 할 겁니다. 보험사는 특성이 뭐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경제 위기가 오면 금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은 안 합니다. 웬만한 어줍지 않은 무슨 그 코스피의 초고량주들, 대기업들 잘못된 한이 있어도 전 이건 잘못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왜? 삼성그룹이 끝까지 지킬 겁니다, 아마. 끝까지 지킬 겁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와병 중이신데, 만약에 상속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물론 상속세를 내겠죠. 하지만 제1주주로 삼성물산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그룹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상속이 되면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20%를 이제 배우자와 자식들이 이제 나눠서 받았을 때 또 세금 내니까 지분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한들 경영권 유지는 가장 문제 같고요. 어쨌든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건희 회장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사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때요? 튼실하죠. 그다음에 재무제표 확고부동하죠. 그다음에 미래 전망에 있어서도 다 좋아요. 시장 점유율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수도 없고요. 평균 수명 늘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돈이 언제 많이 들어오면 언제쯤 나간다 이 계산이 나오는데 돈이 이제 들어왔을 때 지출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잖아요. 상당히 유리하죠. 금리는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국은 언제가 되든 경제 위기가 옵니다. 경제 위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북한과의 어떤 통일 관련된 문제 오면서 또 비용 발생할 거예요.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요. 통일된다 한들. 그랬을 때 한번 대혼란이 오는데 이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왜? 현금이 많잖아요. 현금이 많으니까 나중에 경제 망가져도 금리가 엄청나게 솟아버리면 특별하게 투자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골려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메리트가 있다 설명드렸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트. 이 종목이 상장된 게 2010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어찌어찌해서 어떤 병원에 갔었는데 어떤 그 의사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상장되기 전인데 그때 11만 원에 상장됐거든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공모도 참여를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답변했죠. 아니 공모가보다 훨씬 싸게 잡을 수 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그랬어요. 왜 그러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워낙 초우량주인데다가 오랫동안 비상장으로 들고 있었기 때문에 매몰화돼서 나오는 게 상당히 있을 거다. 그리고 원래 장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공모된 이후에 좀 떨어져도 워낙 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을 본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 그때 실제로 투자자한테 얘기했습니다. 9만 원, 8만 5천 원, 8만 원 깨지면 1, 2, 3로 매수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결국은 그게 거짓말처럼 한번 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계속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자식한테 물려주시라고 하니까 12만 원에 몰빵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12만 원에. 그래서 여기서 몰빵했던 사람들은 골탕을 먹었고요. 여기서 몰빵했던 사람들은 약간 더 갔는데 제가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취향을 봐야 될 게 아닙니까? 취향을 뛰어넘는 우량주는 없어요. 지수가 폭등을 해주면요. 이상한 주식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수가 내려가잖아요. 우량주도 같이 내려갑니다. 왜 그러냐? 유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한번 8만 원 초반까지 급락했다 이제 최근에 반등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단기 반등이고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세요.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 뭐 어떤 식으로든 이제 투자 정보를 제공할 때 이 종목에 대해서 특정한 가격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특정한 시점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꼭 들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에는 지수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으니까 뭐 삼성생명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담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글쎄요. 뭐 지수가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건 정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했다가 꼭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저를 신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반대인 경우인 분들한테도 그 얘기 할게요. 이건 제 말 들으세요. 그래서 언젠가 가격이나 시점을 말씀드리면 꼭 들어가셔서 정말로 본인의 노후 준비도 하고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까지 하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장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수요일장인데요. 수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학 과장님, 내일 수요일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목요일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 1일 금요일이 이제 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수목 이틀 남았고 또 확률상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가 금요일에 출연 안 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하루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 전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이틀 남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장중이 아닙니다. 장중에는 뭐 이탈될 수도 있고 지지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 필요 없고 종가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단기 시황을 판단하자. 단기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1선이 만약에 무너지면 단기적으로는 일종의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조정일 수도 있고 뭐 지속 하락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가 봐서 이제 판단할 문제고 여기서 이제 차트를 잠깐 볼까요? 보시면 이제 이게 21선인데요. 이게 만약에 깨지게 되면 21선 살짝 깨고 금방 반등 나오기보다는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밀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게 되면 조정의 의미가 있고요. 다시 못 올라가면 지속 하락의 의미가 있겠죠. 물론 반등 구간은 아직은 지속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고점이 여기였는데 그러고 나서 반등 구간은 전반적으로 나왔었잖아요. 이것도 반등 구간, 이것도 반등 구간, 자, 여기서도 반등 구간. 자, 반등 구간 있었죠? 이번이 좀 컸던 거죠. 네, 다른 구간보다 컸던 거지. 일단 반등 구간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훼손되지 않은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21선이 안 깨지면 뭐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근데 21선이 깨진다. 그러면 단기 시황 측면에서는 더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더 하락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이쯤 깨졌다가 예를 들어서 대충 한 이쯤 깨졌다 이렇게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쯤 깨질 수도 있겠죠. 거기서 또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깨질 수도 있겠죠. 그건 몰라요, 저도. 그럼 그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살짝 깨졌다가 금방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좀 많이 깨졌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깨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다른 거 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1선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이건 꼭 내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코스피가 이제 21선이 2200선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2226이니까 아직은 한 20포인트 이상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하루에 일어날 수도 있고 목요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